2013년 4월 19일 오후 3시 42분 부산 해운대구 장산터널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죠. 표정은 평온했지만 걸음에는 어딘가 이상한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다큐 채널 다크코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도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터널 괴담으로 불리는 장산터널 실종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한 남자, 남겨진 기록, 그리고 수많은 모순된 증언들. 그 모든 것이 얽히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하나의 암호가 되었죠. 실종자는 윤태성 가명, 당시 38세. 부산의 한 중소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영업팀장으로 퇴근 후에도 고객 상담이나 투자 미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4월 18일 밤 11시 30분 윤태성은 회사 근처 단골 포장마차에서 동료 2명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그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일찍 자리를 떴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4월 19일 오전 6시 40분 윤태성의 휴대전화는 평소보다 이르게 켜졌습니다. 그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오늘은 외근으로 하루 종일 나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이후 그는 자신의 차 은색 소나타를 몰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해운대구 자동의 한 커피숍. 윤태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만났습니다. CCTV에는 그가 서류를 내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그 여성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8분 윤태성의 차량은 장산터널 남단 진입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차를 천천히 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지만 반대편 출구 CCTV에는 그 차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건 이틀 뒤인 4월 21일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출근하지 않자 회사에서는 처음엔 단순한 무단 결근으로 여겼지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태는 커졌습니다. 경찰은 장산터널 안팎으로 3일간 수색을 벌였지만 차량은커녕 바퀴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터널 CCTV는 일부 구간이 보수 중이라 녹화되지 않았고 그의 휴대전화는 터널 입구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장산터널 미스터리라 부르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각종 추측이 난무했죠. 불법 투자 브로커에게 쫓기던 거 아니냐. 터널 아래 비밀 통로가 있다더라. 그날 안개가 너무 짙어서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거다. 가족들은 그저 믿기 어려웠습니다. 윤태성의 아내 박지영 가명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딸이랑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사라질 리가 없어요. 경찰은 그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마지막 사용 내역은 실종 당일 오전 8시 50분. 커피 한 잔 4,800원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2달째 예기치 못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6월 27일 장산터널에서 약 3km 떨어진 금정산 등산로 입구. 한 노인이 산책 중에 버려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태성의 명한 USB 하나 그리고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지도에는 부산 시내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특정 구간 해운대에서 장산 그리고 금정산까지 붉은 펜으로 연결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실제 도로가 아닌 지하배수로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USB에는 단 하나의 문서 파일이 있었는데 제목은 BLACK-TID 계약서 초안. 그 안엔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상계좌,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 이름이 코드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서류 가방엔 지문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윤태성의 은행 계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의도적 제거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윤태성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는 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콩 체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죠. 이 일련의 흐름은 누군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지어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장산터널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도로공사 관계자가 터널 내부 점검 중 벽면의 환기 덕트에서 오래된 번호판을 발견했습니다. 번호는 윤태성의 차량과 일치했죠. 문제는 그 덕트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번호판을 넣어둔 듯 했습니다. 마치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메시지를 남기듯이요. 경찰은 다시 수사를 재개했지만 CCTV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었고 당시 관계자들도 대부분 퇴직했거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다만 실종 당일 장산터널 인근에서 일하던 교통안내 요원 한 명이 10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 남자가 둘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분명 윤태성이었죠. 그런데 운전대에 앉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 회사 부장이 됐어요. 이 증언은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그 부장은 이미 작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윤태성이 사라지기 전날 그는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사라지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닐 거야. 그리고 실종 당일 그의 휴대폰 음성 메모엔 15초짜리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취소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돌아갈 수 없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무엇이 계약이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19일 오후 3시 42분 그날 윤태성은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지도 위에 붉은 선 하나와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운 침묵뿐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밝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크코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어둠의 퍼즐을 풀어보겠습니다.